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랑 사용시 원칙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애니어그램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9가지냐? 이게 9가지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애니어그램은요 크게 9가지 이전에 3가지로 나누죠. 네. 애니어그램은 그 힘의 중심에 따라서 사람을 3가지로 나누는데 3가지 뭐죠? 본능, 감정, 이성. 예. 본능, 감정, 이성을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3가지 힘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제 동기를 본능, 감정, 이성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애니어그램뿐만 아니라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사상이 이제 고대의 서양, 동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원래 3이 또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3에다가 맞추기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플라톤 철학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공동체의 구조를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성이고 이제 가슴이 감정이고 배가 본능이죠. 그렇게 3가지도 있고 동양 철학에서도 보면은 진, 선, 미 이렇게 해가지고 진이 이성, 이제 선이 감정, 가슴, 그다음에 미가 본능. 이제 그렇게 감각 이렇게 보는 전통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3가지 힘이 이 뇌과학, 현대 뇌과학에서도 이렇게 3가지로 그 뇌의 어떤 부분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대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시즌 1 때 안 했던 내용이라 최신 뇌과학에서 보면은 우리 뇌가 3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보상체계. 보상체계 이거 외향성 얘기할 때 많이 했던 건데 뭔가를 하면은 좋다. 생존에 유리한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상체계라고 하고 또 하나는 불안체계예요. 불안체계는 뭔가를 하는 데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위험에 거기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체계가 불안체계고요. 그다음에 이 2가지가 이제 막 날뛰는 거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상황을 봐서 어떨 때 보상을 어떨 때 불안을 이제 조절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이성 체계 이렇게 3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게 보상 체계랑 불안 체계랑 둘 다 1차적인 체계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상 체계, 어떤 이제 욕구 충족을 위해 움직이는 체계죠. 그거의 1차적인 체계, 1차원적인 체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본능? 그치, 본능인데 어떤 본능? 생존. 위해,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먹는 거. 그렇죠. 자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지 좋아요. 인간은 그거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이 만들어졌어. 왜냐하면 생존에 필요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1차원적인 체계는 당연히 뭐 생물학적인 욕구들이죠. 먹고 자고 그런 것들. 이제 뭐 따뜻한 데로 가고 싶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2차적 체계는 뭐냐면은요. 그거를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는 걸 2차적인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체계, 이렇게 하면 좋아. 그거의 2차적 체계,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보상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인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감정들은 뭐가 있죠? 안정감. 그렇죠. 그리고 기쁨. 인정받는 기분이라든지 대인 관계에서 인정과 유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 체계에서 2차적인 체계에 해당이 돼요. 네. 그 불안 체계로 가보면 불안 체계에서 1차원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불안 체계에서 1차원적인 거? 뭐야? 그러니까 뭐 생존 위협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이 오는 것들 있잖아요. 내 몸이 다칠 것 같다든지 그런 직접적인 피해에서 이제
나를 지키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호랑이랑 마주치면은 무섭다 이런 거. 그게 이제 불안 체계에서 1차적인 체계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걱정이 되죠.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1차적 체계고요. 불안 체계에서 2차적인 체계는 이제 대인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수치심. 그렇죠. 죄책감? 그렇죠. 아니면은 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 체계에서의 2차적인 체계가 되겠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보상 체계나 불안 체계는요 1차적인 체계든 2차적인 체계든 근데 이게 1차랑 2차는 틀려요. 그래서 1차적인 체계는 동물들도 있는 거고 2차적인 체계는 이제 인간이 되어야지 나타나는 것들인데 1차적인 체계는 파충류까지 포함되고 2차적인 동물까지 포함되고 3차는 포유류? 포유류까지 3차원이 인간 아니야? 그럼 포유류 그러면은 뭐 포유류 고양이라고 하죠? 고양이도 수치심을 느끼나? 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보통 2차적인 체계만 해도 2차적인 체계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인간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그러게.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요즘에는 뭐 동물 권리라던가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상 체계에서 인정감과 유대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과연 동물들도 있느냐?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1차적인 체계는 동물도 사실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막 낙지도 산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건 사실 모르지. 우리가 낙지가 아니다 보니까 낙지가 진짜 고통스러운지 아닌지 모르는데 뭐 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개가 가장 인간이랑 이게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는 동물인데요. 우리가 개가 그냥 사람이 밥 주니까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얘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해석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게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유대감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개도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도 되게 적은 수치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대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야, 개 먹는 거랑 소, 돼지 먹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간한테 느끼는 그 유대감 호르몬이 개가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랑 비교가 안 된대. 그래서 개는 인간의 친구인 게 맞고 걔는 그렇게 다른 동물이랑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개가 아니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만 느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포유 동물 중에서도 상당히 고등한 동물이 아니면은 수치심이라던가 외로움이라던가 이런 거는 느낄 수 없다고 봐야죠. 개 같은 경우는 외롭고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애매하다. 개는 왜냐면 진짜 인간이랑 유대감이 되게 가깝거든요. 인간이 느끼는 거 가깝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2차적 체계만 해도 인간이 되어야지 느껴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 동물하고 인간도 차이가 있는데 인간의 발달 단계도 보면 그렇다. 깐난 애기들은요. 밥 먹는 거랑 뭐 얘네들도 위험한 거는 알아요. 그래서 깐난 애들이 안고 좀 앉아있고 싶은데 못 앉아있게. 앉으면 울어. 근데 그게 본능이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사시대 때는 엄마가 얘를 안고 서 있어야지 움직여야지. 안전하잖아. 바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불안하다고 느낀대. 그래서 그렇게 앉지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애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2차적 세계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얘네들이 벌써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질투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때 되면 사람들이 야 사람 다 됐다라고 그래. 하잖아. 얘는 사람 됐네 그러잖아요. 막 옛날에는 그냥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자고밖에 없었는데 애들이 막 삐지고 그러니까 이게 2차적 체계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1차적 체계 1차적 체계에 그러니까 나의 그냥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거를 본능이라고 하고
2차적 체계를 감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2차적 체계의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에서 감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막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화가 뭐 났다 풀렸다 이거 감정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감각을 감정이라고 해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감정 그런 거다. 그리고 이성은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능력, 그거를 이성이라고 하는데,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이성은 미래에 있을 위협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려는 거를 이성이라고 해요. 네. 합리적인 판단, 그냥 그런 거를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뇌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다 틀리대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1차적 체계, 그거에는 두 가지가 있지만 보상체계와 불안체계, 그 다음에 2차적 체계, 요거를 1차적 체계가 본능, 2차적 체계 감정, 그 다음에 이성체계는 이성,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표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움직이는 세 가지 큰 힘을 이제 거기서 어떤 중심을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본능형, 감정형, 이성형, 또는 장형, 가슴형, 머리형, 요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누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 힘을 또 다루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시하는 방법, 억압하는 방법, 몰입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3 곱하기 3은 해서 9가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애니어그램 보면 이렇게 도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9번이 있고 시계의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9에서 돌아가는데, 위에 쪽이 본능형, 그다음에 오른쪽이 감정형, 왼쪽이 머리형, 이성형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중심이 다 달라가지고 보다 보면 성격 유형이 이 9가지를 보면은 그 9가지 유형도 각각 다 다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느낌이 상당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본능형에 1, 8, 9번이 있잖아요. 그 1, 8, 9번은 성격이 상당히 달라요. 드러나는 모습도. 근데 보다 보면 중심이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결정적으로 되게 통할 때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이게 처음에 애니어그램 배우다 보면 9가지 있으니까 그 9가지에만 이제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볼수록 중심이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되게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얘네 결정적인 순간에 비슷하네? 이러면 중심이 같은 거고, 그렇게 느낄 때 되게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심이 같아야지 잘 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심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제 보완하고 끌리고 할 수가 있기는 있으나, 이게 중심이 같을 때 정말 결정적으로 같은 거가 참 표현하기 어려운.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끼리 다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 가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그런 느낌. 알 수 없이 그렇게 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묘한 유대감을 어떤 상황 때 딱 보여. 맞아. 결정적인 상황일 때 보여요. 이게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단 본능형부터 살펴볼게요. 본능형 장 중심에는 1, 8, 9번이 속하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또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네. 위에 세 줄 읽으면. 본능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환경에 저항하고 환경을 통제하는 것에서 존재감을 느끼므로 힘과 독립성을 추구한다. 행동 중심적이며 현재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들의 내면에 내재된 감정은 분노이다. 분노와 공격성, 억압에 관련된 문제를 갖게 된다. 이들의 외모는 대체로 골격이 큰 편이며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이거를 읽으면 그렇지 싶은데, 이게 그냥 이거를 보면은 이거 되게 피상적이고 맞아요. 굉장히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이제 일반화시킨 느낌?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그 키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 사람들은 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시점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중요시하느냐? 이 사람들의 내재된 감정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형이랑 감정형이랑 머리형이랑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전체적으로는 맞기는 한데 이 189번을 보면은 딱 그렇게 보이는 유형도 있고 이게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어감, 무시, 몰입인데 이게 무시일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맞아. 그러니까 본능 무시형인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설명이 겉보기에 잘 안 네. 맞는 것처럼 네.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보면은 본능 무시형은 9번이고 이게 무시형은 또 무시형끼리 맞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각형이 있거든요. 애니어그램 도형 중에 삼각형이 369인데요. 369가 다 무시형이에요. 그래서 3번은 감정 무시형, 6번은 이성 무시형, 그다음에 9번은 본능 무시형인데 그래서 3번은 감정형이지만 가장 감정형처럼 안 보이고 그리고 6번은 이성형, 머리형이지만 머리형처럼 안 보이고 좀 감정형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9번은 본능형이지만 본능형인 것처럼 안 보일 때가 많은데 특히 9번 유형이 이게 되게 본능형 보면 방금 보시면은 환경에 저항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힘과 독립성을 추구하고 행동적이고 현재를 중요시하고 분노가 가슴에 있고 이게 1번, 8번은 그런 게 그래요. 네. 좀 대체로 그런데 딱 봐도 그런데 9번은 되게 안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 함정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외모를 보면 외모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이건 그냥 교재에 써 있어서 쓴 건데 뭐 본능형은 대체로 골격이 크고 눈매가 날카롭고 이게 관상이 있기는 한데 본능형이라고 다 그렇진 않아요. 다 이렇지는 않은데 대체로 그래서 막 되게 귀염귀염하게 생긴 본능형도 많아요. 근데 대체로 약간 8번들은 귀염귀염하게 생겼어도 약간 매서운 게 있어? 아니 전체적으로 약간 에너지 뿜뿜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1번이랑 8번이랑 또 차이가 1번, 8번 되게 비슷하게 보일 때 많거든요. 한마디로 좀 센캐라고 해야지 되나? 좀 센캐예요. 약간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 몸에 힘에 자신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어. 나랑은 너무 달라. 제일 굉장히 존경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1번은 약간 그거를 자기가 딱 누르고 있고 눈에서만 안광이 이렇게 나와. 눈에서는 그 불이 보여.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딱 차분하게 잡고 있으려고 1번 억압형이거든요. 1번이 본능 억압형이라 속에 분노가 있고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뜻대로 딱 컨트롤을 해야 돼. 단정해 보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꿋꿋해. 1번들은 긴장된 그게 있어요. 1번인데 막 흐느적흐느적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 이상하게 긴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눈에서 눈빛이 좀 강해요. 왜냐면 눈빛은 어떻게 내가 누를 수가 컨트롤할 수 없어. 근데 이제 8번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뿜뿜하는 느낌이 있고 9번 유형이 9번 유형이 되게 묘한데 다 그런 건 아닌데요. 9번의 전형적인 외모 중에 하나가 외모만 보면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눈매 같은 거 보면 얼굴도 조금 골격이 무섭게 생겼는데 평화롭게 웃고 있어. 너무 착하게 웃고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 딱 봤을 때는 저 사람 약간 무서운 것 같다. 근데 이제 한두 마디만 해보면은 굉장히 선량하고 되게 호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그런 날카로운 눈빛과 골격 같은 게 그 사람의 본성을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목구비만 보면 무섭게 생겼는데 사람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다 이런 사람들이 9번 유형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렇기는 한데 이제 외모 같은 거는 되게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요거도 좀 이따 설명하자. 그리고 이제 189번이 이제 여기서 189번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냐면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나눈대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는데 8번은 에너지를 밖으로 썼고 8번은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되는 솔직하게 드러내고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고 1번은 에너지를 안으로 쏟아요. 나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9번은 에너지를 양쪽으로 다 쓴다. 그러니까 밖이랑도 싸우고 싶지 않고 나랑도 싸우고 싶지 않아. 나의 욕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번 유형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무의식적으로 피곤한 경우가 많대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렇다? 그래서 9번들이 이유 없이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이 많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쟤 왜 이렇게 그러니까 화나면 그냥 자요. 난 화나면 잠 안 와.
어때요? 저 화나면 잠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화나면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 너무 부러워. 화나면 잠을 못 자요. 밥도 못 먹고 너무 피곤해. 안쓰럽다. 근데 9번 유형들 중에서 화가 자기는 난지 몰라요. 대체로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 근데 되게 잠이 많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늘 긴장 상태인 거예요. 밖의 갈등도 무시하고 내 안의 갈등도 무시를 하려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힘을 많이 써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많대요.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중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감정 중심 설명도 한번 쭉 읽어주세요. 감정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이들은 세상과 관계하는 자신의 이미지에서 존재감을 느끼므로 실제의 자신보다 거짓된 자아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에 관심이 많다. 이들의 내면에 내재된 감정은 수치심이다. 타인들의 관심과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체성과 적대감에 관련된 문제를 갖게 된다. 이들의 외모는 대체로 윤곽이 부드럽고 표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다. 네. 아까 본능형 설명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본능 중심은 본능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데 감정 중심은 감정과 인간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본능형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감정형은 세상이랑 좋은 관계를 맺는 나의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본능형은 현재에 관심이 많은데 감정형은 과거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정형들이 이제 2번, 3번, 4번이에요. 네. 2번 유형은 감정 억압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이라는 게 인간관계에 대한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2번은 그거를 억압을 해서 내가 사실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거를 남들을 사랑해주고 남들을 막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걸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3번은 본능 무시형이라고 감정 무시형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막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객관적인 성취 내가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잘났기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돼 라고 해서 객관적인 성취를 이루는 데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감정 몰입형 4번 유형은 이제 몰입형이 가장 그 유형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있는 대로 표현을 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감정형 보면 과거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진짜 되게 와닿았어요. 감정형들은 과거를 기억을 잘해요. 네. 진짜 신기해. 너무 신기해. 과거 기억 잘하는 잘 편이에요? 못해요. 어제 일도 잘 몰라요. 그게 저희는 둘 다 머리형이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는 과거를 정말 기억을 못해요. 저도 네. 진짜 못해요. 근데 이제 보통 또 5번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6번 유형들 보면은 과거 일을 나보다는 기억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못하는 편이라가지고 그 과거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과거에 어땠든 지간에 머리형들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날이 걱정이지 과거는 알 바 아닌데 이게 감정형들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옛날 일들을 기억을 되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런 것까지 기억해. 전 예전에 되게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너무 그건 바빠서 그런 너무 바빠서 그런 거기도 해. 아무튼 그리고 옛날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진짜. 옛날 얘기 많이 해. 저걸 어떻게 기억하지 할 정도로 너무 기억도 심하게, 기억인데 옛날에 그랬지라는 감정.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되게 감정형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신기하게 서운했던 걸 그렇게 기억을 잘한다? 그렇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봤다, 서운했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나열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이게 감정형들이 서운한 거에 민감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바로 그게 감정이에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그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유형들도 서운한 게 너무 서운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나죠.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와서의 관계라던가 이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감정형들은 서운하게 했던 거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감정이 풀어지게 하려면은 좀 진짜 잘해야 돼. 과거 일은 과거 일일 뿐이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이런 식의 태도로는 감정형이랑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일단 머리형까지 살펴보고 네. 네. 머리형은
이성과 논리에 따라 상황을 파악, 분석하고 행동하는 편이다. 세상과 거리감을 두는 것에서 존재감을 느낀다. 안전을 추구하여 일어날 위험에 대비하려 하므로 미래에 관심이 많다. 이들의 내면에 내재된 감정은 공포이며 불안에 관련된 문제를 갖게 된다. 이들의 외모는 대체로 선이 가늘고 호리호리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서 이 머리형 같은 경우는 이 머리형에서 5, 6, 7번이 해당이 되는데 네. 머리형은 이 이성이 이게 제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능형, 감정형, 이성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본능형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본능만 있고 이성도 없고 감정도 없고 무슨 짐승이냐? 약간 자기가 본능형이라는 거가 뭐 너무 나 되게 학식 있는 배운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나 왜 본능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본능, 감정, 이성이라는 거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머리형이라는 것도 머리형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는 감각이에요. 그거를 제일 중요시 여긴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환경을 아까 본능형들은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자신이 없어. 머리형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될지 알아서 대비를 해야지 돼.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항상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미래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게 머리형 중에 무시형이 6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6번 유형은 사실은 머리형인데 본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무시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기대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감정적인 흔들림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내 이 감정을 좀 받아주고 좀 내 불안을 누군가 도닥여주고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좀 감정형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5번 유형은 이성 몰입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머리만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고. 그다음 7번 유형은 이성 억압형. 그래서 사실은 불안감이 되게 많은데 이 불안한 감정에 빠져 있는 게 더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홀딱 빠지게 해주고 나를 걱정 없게 해줄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주의를 돌리는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냥 대충 살펴봤는데 이게 되게 피상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능형들은요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엔 제일 중요해요. 본능형들은. 그게 본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감정형은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머리형은 불안에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르는 거는요 누구나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과 사랑 받고 싶고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고 싶죠. 누구나 세 가지를 다 추구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만 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 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딱 티가 난다는 거예요. 본능형인 사람들은요 남들한테 욕 먹어도 뭔가 위험해져도 그래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감정형은 남들이 원하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고 머리형들은 감정도 있지. 남의 감정, 남의 본능도 신경 쓰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길로 가. 그런 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되는데 저희는 둘 다 머리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이게 또 감이 안 잡히면 내가 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머리형이기 때문에 철저히 머리형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한다. 머리형이 보는 본능형 어떠냐? 자, 저는 어떠냐면요 답답해요. 본능형 진짜 답답해요. 왜 답답하죠? 그냥 답답해. 너무 뭐라 그럴까? 말이 안 통해. 내가 볼 때. 저는 어떻게 그걸 분석을 하냐면 왜 답답하냐면 너무 고집스러워. 그러니까 결국 행동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맞아, 이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라고 본능형이라고 이성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성이 있어요.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 다 할 줄 알아요. 나한테 조언을 구해. 그러면은 나는 조언을 구해야 또 얘기해요. 그냥 얘기 안 해. 내가 뭐하러. 난 알아서 얘기하는데. 그치. 약간 잔소리를 하는 타입이고 나는 귀찮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물어보면 얘기를 해. 내가 이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게 예상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대. 맞지. 당연히 나는 합리적으로 말했지. 네 말이 맞다. 그때 결국엔 나중에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나는 나한테 왜 물어봤어? 난 에너지 빨리는 거 싫어하는데 왜 나는 쓸데없는 얘기를 시키냐고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던가. 그래서 본능형들은 다 그래요. 제가 보면은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점이 답답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감정형은 어떠냐? 감정형 어때요? 감정형은 불안해요. 역시 6번 유형이니까. 어디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려워.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감정형을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감정형이 가까워지기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다. 나는. 근데 또 제가 보기에는 허도사님은 나보다는 훨씬 감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6번형도 그러니까 6번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사실이라서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면 너무 매정한 사람으로 뭐한테 뭐라 하는 건데 그거를 못 맞추겠는데 차라리 저는 누가 봐도 머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형들도 나한테 잘 기대를 안 해. 그냥 처음에는 허걱하지만 저 인간은 너무 저런 인간이니까 기대를 안 하는데 이게 감정형들이 보는 머리형들은 다 냉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일 뒤통수 많이 때리는 게 6번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감하는 것처럼 하면서 끝에는 안 그렇거든. 그래. 왜냐하면 봐봐라. 6번은 5번이랑은 달라요. 6번은 감정이 그래도 풍부한 편이고 6번은 사회적인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뭔지도 알고 잘 맞춰서 감정형들이 되게 5번은 그냥 제껴요. 제끼는 게 있는데 6번은 자기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6번 머리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번은 다 감정형 공감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전한 선택을 하는데 이게 감정형도 뒤통수를 빡 때려요. 그치. 배신감을 엄청 느끼지. 상처받고. 그래서 머리형들이 좀 그렇게 감정형을 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능형들은 머리형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너무 냉정하고 냉정한 거에는 상처 별로 안 받는데 이 감정형만큼 따진다? 그러니까 계산한다. 우리는 본능형 보면 답답하잖아. 본능형 우리 보면 되게 답답해. 답답해? 따지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 이거야. 쟤네는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밀고 나가면 되지. 이거 다 하면 되지. 그래 답답하구나.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건 이래서 한대네 저건 저래서 한대네. 학상공론만 하고 말이 있다.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본능형들 우리 보고 답답하다 하더라고.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구나. 뭔 생각을 해.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본능형들은 다 따질 건 다 따지지만 결국에는 모든 유형을 무릅쓰고 이렇게 밀어붙이자 이런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머리형들은 그게 잘 안 돼. 손해보기 싫으니까 계산부터 해야지. 근데 또 사실 우리 계산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 그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뻔해, 망할 게 뻔해 하고 안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대단한 성취를 하는 거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밀고 나가되 또 대단한 성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돼. 머리형들은. 그러니까 본능형들이 보면 답답하죠. 서로 답답해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힘의 중심과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9가지 유형으로 이제 갈라진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감정형들은 어떻게 보나요? 본능형과 이성형을. 그거는 제가 감정형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어떨까? 다음에. 네. 감정형이 이제 이성형을 보는 건 아까 얘기했지. 냉정하다고 하잖아요. 감정형이 본능형을 보는 건 둘 다 내가 이제 모르니까 모르겠어. 궁금해요. 그래서 써주세요. 네. 그리고 이건 댓글로 받으면 되겠다. 감정형들이 본능형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써주세요. 그리고 본능형들이 감정형을 볼 때도 궁금하다. 이게 두 개는 우리가 겹쳐있는 게 아니라서 모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능한 저희가 답변을 모두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김현경 어느 별에서 왔니를 검색하시면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김현경 검색하시면 작가님 블로그, 페이스북 어느 별에서 왔니 검색하시면 방송 페이지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있고요. 구독하기, 이웃과 팔로우 누르시면 방송 관련 소식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감사합니다.